아마도 녹색 표지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희망이 떠오를 거고요.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2023년 표지를 보여주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2023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합니다. 바로 2023년부터는 CBT입니다. 물론 우리가 2022년 3회 때 CBT를 경험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정말 120문제가 정확하게 바로 우리 책에 싣기는 매우 힘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의문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바로 2022년 1회입니다. 1회 시험은 3월 5일 날 본 거죠. 그럼 저는 언제 강의를 하냐? 바로 2022년 바로 4월 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날 제가 강의. 왜? 2022년 이렇게 해야 되네. 2022년 3월 28일 또 시행령이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우리 시험과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최신의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하고자 바로 이 문제를 풉니다. 특히 여러분은 1회 보신 문제니까 2회부터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신의 정보가 안전한 합격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 우리 산업안전 기사는 바로 코드보도가 뭐 이런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시험 시간은 3시간인 걸 수없이 반복했다. 왜 3시간이냐? 한 과목이 몇 분? 30분입니다. 그러니까 6과목은 어떻게 하면 바로 6과목을 하면 바로 몇 시간? 3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문제는 얼마냐? 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1.5분의 시간을 적용하는 거예요. 30분. 그러니까 20문제 곱하기 어떻습니까? 1.5 하면 바로 이거는 어떻게 30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당 엄격하게 1.5분, 한 과목은 30분이지만 여러분 실제 해보시면 바로 10초도 안 걸려서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도 왜? 우리는 가연도 문제를 눈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1과목이 안전관리론입니다. 정말 이것이 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1번에 뭐라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그래서 법과 영리라 법은 우리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이거 가지고 오늘 모법이라 이렇게 영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영?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있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잖아. 법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잖아. 법은. 요걸 가지고 뭐냐 하면 사실 이걸 물수라 그래. 물수. 한문을 하면. 요게 갈 것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다는 뜻이죠. 물 흘러가듯이 그게 뭐예요? 고 이래 하면 영어로 하면 물 흘러가듯이 법을 사실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인생살이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잘 흘러갔으면 여러분도 저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물 흘러가는 그런 기분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120문제 중에서 거의 다 틀린 것을 찾아 간혹 한 10문제 미만이 만든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 첫째 1번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바로 호선으로 합니다. 호선은 어떻게? 선거한다 이 말입니다. 호선한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누구의 위원에 속한다? 근로자위원회에 속해요. 바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넷째,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근데 아니 100억 미만 운영하면 좋지만 법으로는 아니야. 반드시 얼마? 건설업은 120억 이상부터 적용하고 토목공사는 얼마? 바로 150억부터 적용한다. 답을 요거 틀렸잖아. 그래서 읽어보면 물 흘러가듯이 답을 찾자. 그래요. 그러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의 구성 조건은 바로 공사금이 얼마? 120억부터 적용해요. 토목공사는 150억입니다. 역시 어디 있다? 1-246에 바로 명쾌하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2020년 6월 7일 기사잖아. 기사에 출제됐다. 그래서 뭐를 보라 그래.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봐라. 몇 년치, 10년치를 봐라. 10년치를 보는데 하루 3시간만 공부해라. 며칠 공부하면 된다? 10일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산업안전 기사를 따. 왜?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려면 산업안전 기사 따야 되잖아요. 그래요. 산업안전부 시기영역 35조, 36조, 37조 별표 9까지 여러분이 다 보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답이 맞고 출제도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합격 정보라는 말을 제가 넣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제조업은요 사람 인원수로 하니까 사람 인원수라는 것은 바로 통상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 수였대요. 제조업은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300명도 있어요. 세 가지를 적용하죠. 그러나 이걸 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어떻게 건설업은 뭐로 한다? 돈으로 한다. 바로 공사 금액으로 하는 거고 일반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적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요. 역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함이에요. 잠함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자. 물속에서 잠수한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현안에 잠함 또는 잠수작 등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우리는 잠함, 잠수 작업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어떠한 경우라도 6시간 이상 하면 안 돼. 6시간만 해야 돼. 그 다음에 6시간하고 일주는 그럼 뭐 4, 6, 2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주는 34시간 초과 근무제입니다. 이것은요 실기 필답형에도 갈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의 연장을 제한해가 사업주는 유예하거나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누구의 영역? 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몇 시간? 하루에 1일이잖아.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서는 안 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잠함, 잠수 작업이라고 그랬어. 어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39조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찾아가셔도 돼. 인터넷에 그냥 산업안전보건 이렇게 쳐셔도 좋지만 굳이 안 쳐도 되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시간 절약을 위하고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다 우리 교재 1-990쪽에도 있습니다. 또 언제 출제됐냐? 2017년 8월 26일 날 문제 18번도 출제되었습니다. 또 법 139조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확신성을 줬고 그래서 문제만 열심히 봐도 합격할 수 있다 필기는. 그러나 필기만 합격할 게 아니잖아. 어떻게? 실기까지 합격해야 되니까 그래야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필기, 실기 동시에 공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또 필기부터 상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내일 시험인데도 상세하게 할 수 있나? 내일 시험이다. 1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때는 가연도 또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산업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취업하실 때는 산업 현장이라고 그러죠. 물론 안전관리자는 공무원 조직이 더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도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 산업 현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산업재해 발생하면 긴급 처리를 최우선을 합니다. 그럼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니? 긴급 처리를 한 다음에 뭐라 그래? 바로 원인 분석 전에 재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해 조사를 한 후에 직접 원인인지 간접 원인인지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3일을 적용한다. 뭘? 교육이 잘못되어가 사고 났는지. 그 다음에 3일은 교육과 공학적인 안전대책 기술이 잘못된 건지. 그 다음에 뭐냐? 매니지먼트 관리가 잘못된.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 3위 대책 수립을 하는 거. 답은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 보자고 그럼 진짜인가? 그래 산업재해 발생이 하면요. 첫째 긴급 처리해야 돼. 긴급 처리해야 될 게, 이제 산업재해 발생이잖아. 긴급 처리는 바로 6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반드시 피재기계 정지, 피해자의 구출, 피해자의 응급조치, 관계자의 통보, 2차 재해 예방, 현장 보조. 왜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쳤을까요? 재해 발생 조치사항을 순서대로 써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같이 오히려 문제는 이게 더 많아요. 제1단계 긴급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진짜 1단계냐 만약 1, 이게 7단계라 그래요. 저는 2, 3, 4, 5, 6, 7단계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재해 발생 조치 순서 7단계. 근데 이번엔 7단계가 아니고 중간중간 나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는데
요게 긴급 처리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고 원인은 봐요. 사람과 물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은 어떻게 똑같은 재해나 비슷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 넘어가자고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산업재해 보험 적용 근로자 1000명이에요. 1000명.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 중 몇 건은 5건이 발생했대. 재해가 1명이 사망하였을 때 이 사업장의 사망 만인율은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사망 만인율은 가끔씩 나와. 우리 이제 산업안전기사보다는 건설안전기사에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먼저 2019년 4월 27일 산업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기사에는 처음 나와. 바로 만인 사망 만이잖아. 만은 반드시 여기 곱해주는 게 만을 기억해야 돼. 만은 임금입니다. 월급 받는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요 공식만 이게 풀이할 거 없다. 월급 받는 게 얼마? 산재 보험 적용을 받는 게 몇 명이라 그래서 1000명이죠. 1000명. 임금은 1000명분의 사망자 수가 몇 건? 한 명이 사망. 그럼 건수도 아니에요. 1000분의 1 곱하기 만인율이니까 만 곱하니까 얼마? 답이 10이 나왔다. 어디 있노?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계산기. 물론 계산기 가족과 모든 시험에는 뭘 적용한다? 우리 시험이나 계산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요. 이 내용은 바로 법의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에서 명쾌하게 나와 있다. 답은 몇 번? 3번. 왜 이렇게 제가 3번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2번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저러면 공부는 뭘 하라고 눈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눈으로 익히시면 돼. 딱 읽어보면 속독하면 5건만 나오면 벌써 답은 몇 번? 10번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가연도 문제를 많이 보라는 그 뜻입니다. 5번째 하자고요. 5번째는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교육이잖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중 틀린 것은 안전보건교육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항상 뭘 해야 된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둘째, 현장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말 되나 안 되나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현장에 있다가 옳게 현, 문, 우, 답, 또 이렇게 써도 괜찮아. 우문, 현답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기는. 요거보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문, 현답이래. 현장 의견을 고려해야 돼. 셋째, 지도하는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어떻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도안의 교육 내용을 그치지 말고 다른 내용도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 계획 수립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누구의 의견을 반영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우리 교재 어디 있다? 1-16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전관리자 되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사이요. 어디 가끔씩 이제 뭐 여행을 간다기보다 우리 이제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다 강주도 있지만은 제주도 갈 때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거기 이제 제주도에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합격하신 장부에 제주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 뭐 이렇게 농협 창고를 짓는데 저를 이제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밥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인연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교육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6번 가봅시다. 6번을 가보니까 학습 지도의 형태입니다. 이게 내가 상세히 했는데 학습을 지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몇 사람의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그날의 주제, 교육의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하도록 하는 토의식 교육 방법이니까 토의 방식. 바로 이거는 뭐냐 하면 심포지엄이죠. 이거는 심포지엄 반드시 몇 사람의 전문가가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한 다음에 참가를 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걸 심포지엄이라고. 이걸 이제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토의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참가해요. 그래서 선거할 때 무슨 포럼 막 생깁니다. 왜? 선거할 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또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얘기해놨어. 포럼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하니까 새로운 교재를 자료나 교재를 제시해야 돼. 예, 지금은 그렇지만 항상 선거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그 의정 활동을 뭐 한다. 보고한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 보고서 쫙 나눠주잖아. 이런 걸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 들어가는 토의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 포럼. 여기는 뭐야? 다수의 사람이 많다 그러면 포럼이에요. 두 번째 여기 답이었잖아. 심포지엄. 야, 속마음까지 꺼내겠습니다.
정말 나의 전문 지식을 다 보여드리겠어요. 그게 바로 전문가와 전문가가 질문하는 원칙은 몇 사람은 전문가에 의해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하여 그래서 전문가라고 내가 탁 해놨죠. 셋째입니다. 패널. 우리 패널이 있어야 돼. 패널이 뭐야? 원래 패널은 이래 드는 것도 패널이지만 반드시 몇 명이 참가하는 거 1번, 2번, 3번 이거가 패널이라고 해요. 패널 디스커션입니다. 패널 전문가와 저게 전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말하는 전문가와 전문가예요. 전문가와 전문가끼리 이제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가가 토론하고 교육자와 교육자가 토론하는 건데 패널 멤버가 피교육자 앞에 자유로이 토의하고 뒤에 다시 피교육자 전원이 참고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서를 토의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패널 디스커션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버즈 세션입니다. 버즈라는 말은 뭐예요? 와글와글 벌이 와글와글 한다는 게 벌집 모양으로 웅성대는 걸 버즈라고 해요. 세션. 그래서 이걸 가지고 6명이 토론하고 6명이 회의한다고 용육회라고 돼요. 먼저 사회자가 기록계를 선출한 후 나머지 사람은 6명씩 소집단으로 구분하고 소집단별로 각각 사회자를 선발하여 6분간씩 토의하는 벌집 모양. 그래서 뭐뭐시라고 별이 웅웅대는 버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버즈라고 해서 뭐뭐시라고 벌이 좀 얘가 이제 표현이 이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례 연구법입니다. 사례는 뭐 케이스. 무슨 사례가 있어야 되는.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례 연구법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다수의 많은 일을 하는 게 뭐라? 포럼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교육시간에 대한 법적인 교육시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정상 근로자안전보건계획에 따라서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 중 틀린 것은 단 상시 작업이면 평상시의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근로자는 제외시키겠다 이 말. 특별교육은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다 16시간 이상 해야 되죠. 맞다 틀리다 맞다.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8시간 맞잖아. 이런 걸로. 작업 내용 변경시 역시 2시간에 이런 걸로 1시간에. 사무직 종사자 종사 근로자 정기교육 매분기 1시간에 매분기 3세판이죠. 1시간에 아니고 3시간. 답은 몇 번? 4번이잖아. 보자고.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교육은요. 바로 이렇게 몇 단계로 구분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요. 사무직 종사자 요게 답이었잖아요. 매분기 몇 시간 이상? 3시간 이상 했는데 얘는 1시간이라고 틀렸죠. 그 다음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인데요.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근로자도 역시 사무직으로 인정해요.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무는 6시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 인구대 바로 1위 뭐냐 하면 50명, 50대 1이라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 이거는 일반 국민이고 여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그럼 판매는 아니야. 서비스업 종사자. 우리를 위해서. 근데 실제 저는 이렇게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50분이 50대 1이라는 것은 국민 50명은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서 종사하고 이러는데 그 나머지 한 분들은 공무원의 공공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일을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 생산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이게 봐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공공기관 말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를 개발하겠다. 이런 게 다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 생각에 또 뭐 정치 얘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느 것이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몇 시간? 16시간 한다는 거. 채용시는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일용근로자 외에는 8시간이에요. 작업 내용 변경 시도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일용 근로자 제한 근로자는 2시간입니다. 특별교육은 별표 5 강목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죠. 요거는 바로 일용 근로자일 경우는 2시간이에요. 그 기타는 몇 시간 안 받지만 우리가 16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 8시. 이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교육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다 얼마? 16시간 이상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합니다. 요거 잘 알아야 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몇 시간? 4시간 이상 적용한다는 거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한 문. 요것도 실기 필답형에도
엄청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요.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2-82쪽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기사 산업기타 출제 산업안전보호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쳐놓겠어요. 여러분 책에는 거죠. 요거는 1- 이렇게 아마도 뭐 들어갈 겁니다. 182쪽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는 오류예요. 오류. 2과목이 아니고 1과목입니다. 그 다음 8번째요. 버드. 우리는 사실 버드보다는 누굴 먼저 하인리잖아. 그죠? 근데 여기 버드 도미노이는 그래서 신이라는 게 뭐 오를 게 아니에요. 하인리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버드의 신 도미노 이론 5단계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단계가 바로 뭐야? 관리 부족 또는 제어 부족. 2단계는 아니고 직접 원인 어떻게 징후 3단계를 말하죠. 우리 하인리도 사고 발생 5단계, 직접 원인 몇 단계? 3단계죠. 간접적인 원인은요. 평가라 그랬는데 이런 건 없어요. 여기는. 바로 기본 원인은 2단계를 말 보자고. 버드의 최신 또는 그러니까 신도미노 이론은 연쇄성 이론은 바로 1단계는 전문적인 관리 부족 그래서 제어 부족이라 그래. 2단계는 기본 원인 기원이라 그러거든. 3단계 직접 원인을 징후라 그래. 징후는 인적 더하기 물적이죠. 4단계는 사고 또 다른 말 접촉. 5단계는 상해 또는 손해 손실이죠. 이렇게 누가 버드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9번째입니다. 이거는 기사 시험에도 3월 5일 나왔던 은행기사, 근데 지금 건설안전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건설안전대. 여러분 싼 기사가 아니고 내가 포기사라 그래. 왜?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당연히 산업기사를 딸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는 한 번만 하라 그러죠. 산업안전 기사를 하든지 산업기사 하면 2개 다 딸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 당연히 딸죠. 그래서 우리는 싼 기사가 아니고 내가 항상 그래, 항상. 포기사다. 이게 포. 포크레인 기사도 아니고 하여튼 포기사입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우리는 꼭 요사인 그 얘기를 많이 해. 이걸 따서면 여러분 어때요? 뭘 따? 산업안전 지도사를 꼭 취득하세요. 이 산업안전 지도사는요. 바로 전문 자격증이랑 안전이 뭐다? 의사다. 의사. 지금 현재 시험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업기사나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시험 봐보라고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거 따기만 따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대접받고 평생 동안 내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재해예방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해예방사원칙은 실기 필담이 잘 나오나 안 나와? 잘 나와.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오해는 원인 연계 또는 원인 계기, 재해 연쇄성의 원칙이 있나요? 없어 이런 거. 그럼 봐보자고 해설을 보면서 해설을 보니까 뭐가 하는 바로 재해 예방사 원칙은 예방 가능의 원칙, 그 다음에 손실 오해는 원칙, 원인 계기 또는 원인은 똑같은 말이다. 대책 선정의 원칙, 우리 교재 46쪽에 있다. 이렇게 많이 출제됐고 어디에서? 바로 건설안전기사도 같이 출제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산업안전기사 공부하면 건설안전기사 돼. 건설안전기사 공부해도 산업안전기사가 돼. 그만큼 쉽다는 게. 또 과목도 어떻게 되노? 면제해줘. 10번째입니다. 문제를 이쁘게 만들어 무척 애를 쓴 것 같아. 안전점검을 점검하는 시기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에 설명하는 안전점검은 그래서 첫째, 작업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라든지 기계, 공구 등을 매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저는 이렇게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 밥 먹고 난 다음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상점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상점검 있나 없나? 일상점검을 다른 말로 수시점검이라고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래서 수시점검. 그 다음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정기점검. 바로 특별점검, 내일 대통령 온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준비할 이런 거. 임시점검, 바로 정기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기계 갑자기 돌발 사고 났다 이럴 때 하는 걸 임시점검이라고 그래. 수시점검 그대로 해놨지. 전, 중, 후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일상점검 또는 수시점검이라고 그러죠. 작업과 작업 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실시하고 사업주의 안전수칙도 넓은 의미에서 수시점검이다. 그래서 작업 전 점검 내용을 주로 방호장치 작동 여부를 좀 가장 잘 해야 된다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11번째입니다. 이 타일러라고 나오는데 표현할 때 테일러라고 우리 더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요사이 타일러라고 해요. 어쨌든 이건 오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중에서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입니다. 타일러는요,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노동교육 전문가죠. 한번 뒤에 상세히 전해놨으니까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된다. 이거 기회의 원리밖에 없어요. 문제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는 5가지인데 동기유발의 원리, 이 동기유발을 가지고 만족의 원리라 그래요. 그 다음 기회의 원리는 이번 시험 문제 몇 번 1번으로 나왔다. 가능성의 원리, 다목적의 원리, 달성의 원리, 전이 가능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 1-169쪽이 있어요. 2018, 2026년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테일러 또는 타일러의 가격적 관리에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사도 따고 또 산업안전 전문 지도사도 따는데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테일러의 가학적 관리의 원칙 또는 가학적 관리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생산성과 종업원의 임금을 동시 향상해. 그래서 작업 환경의 재설계나 이런 말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산성도 올리고 임금도 올릴 수 있냐 그랬더니 가학적인 방법을 적용해라. 또 가학적 선발과 교육을 해라. 개인주의가 아닌 협동심을 고취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경영진과 근로자 일을 최적화하기 위한 작업도 균등 분배해라. 그래서 고임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바로 비인간적으로 착취를 해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것이 이제 테일러가 그래서 가학적 관리라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그래서 뭐라고? 이게 임금 협상할 때 고임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해.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이 따라 올라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데 뭐만 안 올라가? 내 월급만 안 올라간다고. 사용주도 좀 생각해 줘야 돼.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면 대량의 실업자를 유발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이잖아. 그래서 뭐 하냐? 기계화를 시켰잖아. 요 사이는 뭐 AI 지능, 뭐 인공지능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테일러가 정말 좋은 사람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의입니다. 주의는 뭐냐?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주의는요,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눈을 계속 10시간 떠내나면 뭔 또 이게 어렵다. 맞죠? 틀린 것을 찾아요. 한 지점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지죠. 당연하죠. 우리는 눈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여기 이제 고지점, 한 지점에 집중하면 당연히 6개, 이런 건 약해지고, 깊이는 깊지만은 넓이를 본다. 못 보잖아. 그럼 맞죠? 이런 거. 최고의 주의 집중, 이식의 가행사역대. 이 의식이 가행이라는 거죠. 막 희낙낙하다 보다 막 최고로 고도에 집중된 이게 뭐냐 하면 터져버리라면 바로 이런 거 가지고 패닉 상태를 일으켰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최고의 주의 집중은 의식이 가해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죠. 여러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현란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성이라고 그러죠. 요건 잘 알아요. 주의의 특성 3가지.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변동성을 다른 말로 하면 단속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선택성은 사람이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소수의 특정한 것을 한정해서 선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방향성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시선 초점이 맞았을 때 쉽게 인지되지만 시선 또는 이걸 가지고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단속성, 다른 말로 변동성은 주인의 리듬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일정한 수준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3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령상 보험급여가 종료한, 보험으로 여기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대4의 원칙이야. 1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말이야. 직접. 그럼 장례비 1에 해당돼. 간병급여 1에 해당돼. 직업재활급여 1에 해당돼. 여기는 뭐냐 하면 생산손실비용 뭐가 돼? 4에 해당돼. 그래서 답은 보면 직접비, 요양, 휴업, 장애, 유족, 장의비. 바로 생산손실이 어디에 해당돼? 바로 여기 4에 해당돼. 이걸 바로 하니 우리는 1대4의 원칙이라고 한다. 요것도 잘 나와. 다음 중 직접비가 아닌 것은 또 이렇게도 나오는 거. 어떠한 방법을 나와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여기 하나 보세요. 직접 손실 비용은 직접 대 간접 손실 1대4예요. 그래서 표 1대4의 경험 법칙이 있다 이 말. 그 다음 제 손실 비용은요.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도 총재해가 되지만 직접비에다가 5를 곱해도 돼. 어떤 사람이 왜 5를 곱하면 틀리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4가 뭐야? 5.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해놓으면 틀렸다가 질문 오시면 분. 여러분 시험에도 나와 이렇게.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14번째 재밌다. 그림으로 찾는 거야 이런 거는. 14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림과 같은 기본 모형이 나타나는 안전보건표지의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안전보건표지 인식할 수 있으나 인식해야 안전거래 이런 건 안 했대. 요것만 알면 되고. 이건 뭐예요? 네모는 우리 안전보건표지 5가지 중에 뭐예요? 바로 안내표지를 나타내는 거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밑에, 요런 건 뭐야? 금지 표시. 요런 건 뭐? 경고 표시는 삼각형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말은 뭐라 그러죠?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지시 표지는 바로 동그라미가 2개가 됐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96페이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왔습니다. 또 법에도 이렇게 있다. 여러분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게 바로 참고 합격키, 합격 정보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요. 항상 반복되는 문제죠.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기업 내의 계층별 교육훈련 중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며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을 기업 내 정형교육이다. 일정하게 딱 표로 만들어놨다. 이게 정형이 바로 뭐다? TWI잖아. 보자. 그래서 기업 내 정형교육 TWI는요. 교시 방법 JMT, 작업 지도 훈련 JIT, 작업 방법 훈련의 인간관계 훈련 JRT, 안전교육, 작업 안전훈련 JST.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안 나오면 단골 손님이 봐. 이렇게. 그 외에요, 이제 조금 더 하면 뭐 CCS라고 그래요. CCS는 다른 말로 ATP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은 원래 회사 운영진이 대상이 됐다.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한테 정책의 수립, 조직, 통제, 운영을 하는 거고, MTP는 교육 대상자 주로 중간관리층에서 하는 거다. ATT는요, 뭐냐, 그럼 미국 전화국에서 이제 뭐였죠? 미국 전화국이잖아. 전화국에서 직급 상하를 떠나 부하지간이 상사의 지도원, 교육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6번입니다.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모방은 메커니즘이죠. 모방이나 뭐라 이미테이션. 다음, 그 다음에 대립하거나 협력하거나 도피하거나 또 이것도 안 되면 뭐 고립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건설안전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봐요. 여기 보면 인간의 사회적 기본 형태는 어떤 것이 있다? 협력하거나 협력은 조력과 분열, 대립하거나 공격과 경쟁이죠. 도피하거나 고립, 정신병, 자살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융합,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타협적으로도 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에서 문제 해결 4라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도 단골 손님이죠. 위험 예지 언제 해? 바로 어디서 하노? 무죄 운동의 하나죠. 첫째, 현상 파악. 이건 1단계라 그래요.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없네.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 답이 이렇게 딱. 요것도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써. 이번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건설안전기 출제돼. 기사나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산업이 나온다. 19번째입니다. 바이오리듬이죠. 바이오리듬 뭐야? 살아있다, 살아있다. 생체 리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여러분도 바이오리듬은 뭐 딱 치면 그 전화기에도 나오죠. 바로 안전기와 불안전기의 교차 지점을 위험이란. 바로 이래서 오선에서 이건 뭐예요? 사인이죠. 일로 가면 마이너스, 일로 가면 플러스.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교차점을 위험이라 한다. 여기 이래 걸리는 날을 위험이라 그래요. 그다음 감성적 리듬은 33일 기준한다. 28로 기준한다. 지성적 리듬이 34. 아이가. 그럼 틀렸잖아. 그 다음에요. 계속 한번 보죠. 그래 주의력 예감 등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적 리듬은 I로 표시하면 얼마? 33일 한다. 맞죠? 육체적 리듬은 신체적 컨디션과 율동적 발현적 식욕 소화의 활동이 있고 며칠? 23일 기준한다. 이렇게.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P 육체적, S 감성적, I 지성적 이래가지고 우리는 PSI 학설이라고 그래요. 왜? 생물 시계 또는 체내 시계. 육체적 P, 감성적 S, 지성적 I. 위험일은 봐요. 이렇게 O로 나타나는데 정무로도 하트형, 크로바형 나타낼 수 있다. 청색, 육체적, 적색, 감성적, 지성적, 녹색 23, 28, 33. 그리고 이제 틀리게 나왔었죠. 그죠? 바로 지성적이 33이고 감성적은 28이랬다. 역시 교재에도 실제 출제됐던 이 얘기 나옵니다. 19번째입니다. 운동의 시지각. 시지각이 뭐 자꾸 시지각이란 뭐 다른 말 착각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운동의 시지각 좀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해당되죠. 자동 운동 뭐요? 가만히 있다가 눈도 감기고 이런 거죠. 첫째, 강점이 작아야 돼요. 둘째, 대상이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해야 합니다. 강의 강도가 크면 안 돼. 작을 것이에요. 여기 틀렸잖아요. 답은 3번이에요. 시야의 다른 부분은 모두 다 어두워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동 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은 강점이 작을 것,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강의 강도가 작을 것, 대상이 단순화해야 됩니다. 20번째입니다. 보호구의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 종류와 외부 측면 표시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할로겐 뭐요? 회색 맞죠? 항아수소용 회색 맞죠?
암모니아는 뭐노? 우리가 안전 색깔이잖아.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녹색이 녹색. 그럼 답은 몇 번? 20번. 3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해석에서 해석의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유기암 여기 쭉 가서 시아나수소 해석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유기암 물질은 바로 시험가스는 세 가지로 하는데 요것도 잘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유기암물의 그 급수관의 종류 또는 시험가스가 아닌 것은이다. 유기암물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등입니다. 정화통 갈색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겐용의 시험가스는 염소 또는 전기입니다. 회색. 그 다음 항화수소용은 항화수소가스 회색. 시아나수소도 시아나가스 회색. 아항산양은 아항산가스 노란색. 암모니아 가스 판보자고 그러면 녹색, 노란색, 갈색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 다 어떻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다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암모니아가 녹색이었는데 회색이 여기 틀렸죠.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2년입니다. 3월 5일 뭘 했어요? 바로 1과목 안전관리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부는 복습이 좋아요. 그러나 예습도 필요합니다. 다음 과목 뭘 할까? 바로 우리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이 여기 21번부터 몇 번까지 40번까지 적용될 겁니다. 근데 이번 여러분 강의할 때는 내가 건설을 먼저 하기 위해서 41번부터 얼마나 60번까지 했어요. 그러나 21번이 41번 되고 60번이 몇 번 돼? 40번. 요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건설안전기사 과목 면제가 되는 거고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산업안전기사 과목 면제가 됩니다. 다음 과목요.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서도 만점 합격을 위한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